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설하게 된 김청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10주년을 축하하거든요. 갑자기 무슨 축하냐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 우리 8살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리죠. 그때 우리 친구들 학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보냈죠. 거기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했을 거고 공부도 했을 거고 힘든 일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진학했고 이 중학교에서 3년을 보냈는데 이 중학교의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수행평가의 최고봉이라고 불리거든요. 정말 많은 수행평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우리 친구들 익숙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 시간도 잘 보냈어요. 그걸 다 합치면 우리 친구들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10년이나 우리 친구들 학교를 잘 다니고 우리 친구들 그냥 나이 먹은 거 아니죠. 정말 힘들게 한 해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 친구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다, 더해, 열심히 해 라는 말 속에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대견합니다 라는 말들이 너무나 생략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꼭 우리 10년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우리 친구들 오늘 시험 본 거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긴 시간 많은 문항 앞에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은 마음 졸이면서 답답하면서 고민했을까.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언뜻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오늘만 우리 친구들이 힘들었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정말 힘들었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12월, 1월, 2월 이 시간이 아마 우리 친구들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주소만 가지고 모르는 곳을 찾아가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주소만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거기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계속 헤매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데 분명히 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정말 짧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같은 길을 걸었는데 왜 갈 때는 멀게 느껴지고 올 때는 짧게 느껴지지? 언뜻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가려는 곳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거. 그렇게 안 상태에서 걷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걷는 건 그렇게 그 길이 더디 걸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3월 학평은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 친구들 그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3월 이 모의고사를 쳤어요. 나의 위치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이구나. 우리 친구들의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나의 기준점은 여기다. 나의 위치가 여기이구나. 빠르게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향해 갈 곳이 어디인가 지표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막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면 우리 친구들은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화학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출제 범위를 보면 통합과학이 전범이었거든요. 물론 전체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화학원이랑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원은 굉장히 좁은 범위였어요. 사실상 1단원의 두 번째 아보가드로 수와 몰까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전체 점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좀 부탁하기는 어떤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친구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체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친구 중에 꼭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 만약에 4월에 모의고사 봤으면 저 진짜 잘 봤을걸요? 3월에 모의고사 봐서 저 이 정도 성적 나온 거예요. 저 아직 공부 시작 안 했거든요. 공부 시작하면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봤으면 저 화학원 진짜 잘 봤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를 선생님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됐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밀어넣는 공부법은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공부의 양은 늘어날 거고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날 해야 되는 공부들은 좀 끝내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맞춰서 밀어놓는 공부법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 좀 보내주시고 매일매일 내가 성실하게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가? 사실상 화학원의 범위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진도를 여기까지 나갔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거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가는 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내 학습 방법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기로 이렇게 의미를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도는요, 화학 1에만 조금 맞췄는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 적혀있는 난도보다는 우리 친구들의 체감 난도는 조금 더 높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는지 볼게요. 먼저 우리 화학의 첫걸음에서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한다면 의식주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의에서 또 식에서 또 주에서 화학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너를 도왔는지 아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각각에서 우리 의라고 하면 나일론 떠올려 주셔야 되고, 식이라고 하면 암모니아 합성법, 그리고요, 주라고 하면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중요했던 것은 탄소화합물이에요. 탄화수소와 탄소화합물 좀 구분해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좀 심리적으로 쉽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것은 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몰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낯설고 들어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몰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낯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낯설지 않게 자주 봐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 풀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단어들이 나왔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단어와 그 문장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친해질 문항은 무엇일까? 선생님이 화학 1에서 주로 좀 뽑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4월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 중간고사에서 변형된 문항들로 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문제풀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요,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본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화학 1의 첫 번째 시험을 3월에 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항들이 출제가 됐겠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은 고3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연습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3월, 6월, 9월, 1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 3월에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알고 써야 하는 기본적인 문항이 출제가 됐죠. 이제 앞으로는 이 문항들이 6월, 9월, 11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는가를 우리 친구들 스스로 분석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석해서 이게 변형된 문제래, 이게 응용 문제래, 익숙해져야 한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연습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런 것들을 잘 갖춰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그때의 기본적인 문항들을 보고 앞으로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우리가 치르게 되는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의 양상이 나오게 될 건지, 또 어떻게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6월, 9월, 11월을 내가 이 3월에 봤던 이 문항을 토대로 어떤 변화들을 캐치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잘 우리 친구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시험을 이렇게 보고 끝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의 부담이 컸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갔다 온 사람도 없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미래가 되게 궁금한데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우리 친구들의 귀한 에너지를 그렇게 소모적인 것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떤 글을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당신의 의지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든든한 자기 자신에게 베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의지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단단하게 담겨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무 더디 가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것 같지? 우리 친구들만의 속도가 있거든요.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는 분명히 나을 거다. 그 마음속의 의지를 단단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의지를 담아 간다면 선생님이 장담컨대 우리 친구들의 결과는 아주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주 멋있게 첫 발을 뗐잖아요. 그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는 본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